가온아, 이거 냄새 나니?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그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보고 있었지요.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 2 터미널. 제 눈앞에는 수백 명의 승객들이 탑승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수많은 향기들이 색깔로 변환되어 마치 오로라처럼 제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연한 분홍색은 누군가의 향수, 노란색은 갓 구운 크루아상의 버터, 향, 투명한 초록색은 바닥 청소에 쓰인 소독제. 저는 김가온 13살. 한국에서 온 평범한 중학생이지만 하나 평범하지 않은 게 있다면 바로 이 능력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걸 후각 공감각이라고 불렀습니다. 냄새를 색깔로 인식하는 특이한 감각이지요. 어릴 때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냄새를 색깔로 보는 줄 알았으니까요. 가온아, 또 멍하니 서 있네. 게이트 78번이래. 빨리 가자. 아빠가 제 어깨를 툭 치셨습니다. 아, 네. 저는 서둘러 부모님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번 파리 여행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럽 청소년 과학 경진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거든요. 제 연구 주제는 공감각을 활용한 화학물질 조기 탐지 시스템. 제 특이한 능력이 처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습관적으로 주변의 향기 패턴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시야 왼쪽에서 이상한 색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푸른색과 보라색이 뒤섞인 마치 멍든 것 같은 탁한 색깔. 그것도 일반적인 향기가 아니라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롱코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은색 금속 케이스가 들려 있었고 그 케이스 주변에서 바로 그 이상한 향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이건 금속 산화 냄새. 저는 화학실험실에서 여러 번 맡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금속이 고온에서 급격하게 산화될 때 나는 특유의 냄새. 그런데 왜 공항에서, 그것도 승객의 가방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걸까요? 가온아, 뭐 보니?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착각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제 능력이 완벽한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가진 물질들을 혼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모습은 이상하게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게이트 78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승객들이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코노미석이었지만 1등석 승객들이 먼저 탑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ISAID I need to board NOW. 영어로 고함치는 남자의 목소리. 저는 목을 쭉 빼고 앞을 봤습니다. 1등석 승객 중 한 명이 승무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플리즈 캄 다운. We will board first class passengers in just a moment. You didn't understand. I need to get on that plane RIGHT NOW.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절박한, 거의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었지요. 저는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한번 그 이상한 향기를 감지했습니다. 푸른색과 보라색의 산화 패턴. 아까 봤던 것과 똑같은 색깔이 그 남자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건.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비행기를 타려는 승객들 사이에서 같은 화학 패턴이 감지된다는 건. 승객 여러분, 1등석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얼굴이 창백한 채로 비행기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 아, 조금 예민해 보이긴 하네. 비행 공포증 있는 사람들 있잖아.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감지한 것은 명백한 화학적 변화의 신호였고 그것도 매우 위험한 종류의 신호였습니다. 금속 과부하 산화 패턴. 그것도 고온에서 급격하게 진행되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행기, 금속, 고온, 산화. 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비행기 타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왜 그래? 아빠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냄새가 이상해요. 뭔가 금속이 타는 냄새 같은 게. 가오나 공항에서 금속 냄새 나는 건 당연하지. 비행기가 다 금속 덩어리인데. 아니에요. 이건 그냥 금속 냄새가 아니라 뭔가 망가지고 있는. 제 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탑승 안내가 이코노미석까지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줄지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밀려 앞으로 걸어갔지요.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탑승구를 지나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주변의 향기를 분석했습니다. 항공유의 노란빛, 승무원 향수의 연분홍빛, 기내식 준비실에서 새어나오는 연한 갈색빛, 그리고 1등석 쪽에서 여전히 번지고 있는 푸른색 마이너스 보라색 패턴. 저희 좌석은 27번 열이었습니다. 창가 쪽이었지요. 저는 가방을 선반에 올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비행기는 엄청나게 안전한 교통수단이야.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내 앞쪽에서 갑작스러운 소동이 들렸습니다. 이즈 데어 어 다크터 안보드. 승무원의 다급한 목소리. 저는 벌떡 일어나 앞을 봤습니다. 1등석에서 누군가 쓰러진 것 같았습니다. 승무원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쓰러졌대요? 심장마비 아닐까? 저 나이 먹은 사람들 비행기 타면 위험하다니까. 주변 승객들의 수군거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심장마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그 남자 아까 승무원과 다투던 바로 그 남자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 푸른색 마이너스 보라색 산화 패턴은 이제 더욱 진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경고하듯이, 마치 무언가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고 외치듯이.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지금 당장 이륙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루카스 할 땐 아니에요? 옆자리 승객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맞아요, 에어 매그나 CEO. 실물로 보니까 진짜 늙어 보이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루카스 할 땐. 그 이름은 과학 경진 대회 준비하면서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항공 엔진 기술의 살아있는 전설. 엔진왕이라 불리는 억만장자 기술자였지요. 그런 사람이 지금 1등석에서 쓰러져 있다는 겁니까?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가오나 앉아 있어. 승무원들이 처리할 거야. 하지만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앉아 있자. 저는 마지못해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계속 앞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등석 커튼 너머로 승무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지요. 그리고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푸른색 마이너스 보라색 향기 패턴.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냄새는 명백히 그 남자 루카스 할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승무원 한 명이 기내 방송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내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잠시 출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웅성웅성. 승객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 지연이야? 벌써 1시간 늦었는데. 환불 요구해야겠어. 이건 너무하잖아. 하지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 이륙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때 1등석 커튼이 살짝 열렸습니다. 의료 가방을 든 남자가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승객 중에 의사가 있었나 봅니다.
저는 그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루카스 할 때는 좌석에 반쯤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손은 마치 무언가를 움켜쥐듯 떨리고 있었지요. 엔진.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연소. 장치. 저는 몸을 더욱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엔진? 연소 장치?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가오나, 제발 좀 앉아 있어. 엄마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루카스 할덴의 손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흰색 종이 몇 장이 바닥에 흩어졌지요. 승무원 한 명이 재빨리 그것들을 주었지만 한 장이 통로 쪽으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제 발 근처까지. 저는 주저없이 몸을 숙여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오나, 그거 남의 물건이잖아. 엄마가 다급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미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URGENT MAINTENANC REPURT 에크래프트 ID AF-2847 엔전노 1-CRITICAL 레퍼드 아크서데이션 디텍터드 인 컨버스천 체인버 스테터스 GROUNDED FOR EMERGENCY REPAI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긴급 정비 보고서. 그것도 바로 이 비행기 AF-2847편의 1번 엔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급속 산화 감지. 연소실. 긴급 수리를 위해 운항 중단.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그 푸른색 마이너스 보라색 냄새. 그것은 바로 이 비행기 엔진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승객님, 그거 주시겠습니까?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꽉 쥔 채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이거. 이 비행기 엔진 정비 보고서예요. 네, 그래서요. 승무원은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지금 비행하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적혀 있어요. 저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승객님, 저희는 이미 출발 전 정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건 아마 이전 비행의 기록이거나. 아니에요. 날짜 보세요. 오늘 날짜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가오나, 조용히 해. 엄마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1등석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서류. 돌려줘. 루카스 할덴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기댄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비밀. 문서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병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요. 이 비행기 엔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루카스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뭐라고요? 나도 알고 있어. 1번 엔진. 문제 있어. 기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승객이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비행기를 타려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루카스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사, 평가, 다음 주, 투자자들. 그의 말은 끊어졌다가 이어졌습니다. 이 비행, 취소되면, 주가, 폭락, 내 명성, 끝이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엔진왕이라 불리는 이 사람이 수백 명의 생명보다 자신의 명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루카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거친 숨만 몰아쉴 뿐이었지요. 바로 그때 기장이 조종실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승무원이 급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기장은 제 손에 있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기장이 루카스를 향해 물었습니다. 루카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승객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객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당장 내려야 해. 문 열어요. 비명과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어떤 승객은 짐을 꺼내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통로로 뛰쳐나왔습니다. 승무원들이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지요. 저는 여전히 그 서류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기장은 무전기를 꺼내 관제탑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타워 AF-2847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 엔진 점검이 필요합니다. 즉시 정비팀 요청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관제탑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AF-2847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네 비행기는 이미 출발 전 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객이 가져온 정비 보고서에 1번 엔진 급속 산화 경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하겠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만약 저희가 조금만 더 늦었다면 이미 이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가오나,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저는 엄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AF-2847 기록을 확인한 결과 어젯밤 1번 엔진 정비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나 오늘 아침 수리 완료로 기록이 변경되었습니다. 누가 변경했습니까? 에어 매그나 본사에서 직접 승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장의 시선이 루카스를 향했습니다. 루카스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지요. 정비팀을 보내주십시오. 지금 즉시. 알겠습니다. 10분 내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무전이 끊어졌습니다. 기장은 긴 한숨을 내쉬고 승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을 위해 엔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두 침착하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승객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점검? 지금? 그럼 우리 언제 출발하는 건데요? 환불 요구합니다. 저는 이 비행기 안 타요. 다른 비행기로 바꿔주세요.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아빠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고 엄마는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행기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작은 진동. 보통 사람이라면 느끼지 못했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명확히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푸른색 마이너스 보라색 향기 패턴이 더욱 진하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오나, 왜 그래? 엔진이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뭐? 아빠가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보조 엔진이든 뭐든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냄새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저는 다시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기장님, 엔진 멈춰야 해요. 지금 작동하면 안 돼요. 기장은 황급히 조종실로 들어가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APU 보조동력 장치가 작동 중입니다. 기내 전력 공급을 위해. 그것도 멈춰야 해요. 1번 엔진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기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순간 기내 조명이 꺼졌습니다.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 불이 꺼져요?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니에요? 곧 비상 조명이 켜졌지만 기내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서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정비팀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장비들을 끌고 비행기 옆으로 다가왔지요.
정비팀 도착했습니다. 승무원이 외쳤습니다. 정비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기내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기장과 짧게 대화를 나눈 뒤 루카스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덴 씨, 정말 1번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소실. 내부 코팅. 벗겨졌어. 어제 점검해서 발견했지. 그런데 왜 수리 완료로 기록을 변조했습니까? 루카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비팀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엔진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비행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바짝 붙어 그들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정비사들은 1번 엔진 커버를 열고 내부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정비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사진으로 찍더니 다시 기내로 올라왔습니다. 기장님. 그의 목소리는 침울했습니다. 1번 엔진 연소실 내벽에 심각한 산화부식이 발견되었습니다. 기내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코팅이 40% 이상 손상되었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이륙했다면 정비팀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고도 3만 피트에서 엔진이 정지했을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세상에. 기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단 하나의 엔진만 고장 나도 심각한 상황인데 1번 엔진은 핵심 추력 엔진입니다. 최악의 경우 제어 불능 상태로 급강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비팀장은 루카스를 노려봤습니다. 할덴 씨,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도 승객들을 태웠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루카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 냄새를 감지하지 못했다면, 만약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만약 루카스가 서류를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희는 3만 피트 상공에서 추락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백 명의 생명이 단 하나의 결정,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위험에 처할 뻔했던 겁니다. 가오나, 엄마가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엄마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저희는 살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제 능력을 믿고 용기를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정비팀이 여전히 엔진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번 엔진 주변에서 피어오르던 푸른색 마이너스 보라색 향기 패턴은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위기가 지나갔다고 말하듯이 1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내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초기의 패닉 상태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습니다. 승객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있었고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지요.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비팀은 1번 엔진을 완전히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금속 부품들이 하나씩 제거되어 바닥에 놓였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내장을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기장의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1번 엔진의 손상이 확인되어 본 항공편은 운항이 취소되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게이트로 돌아가 재배정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숨과 짜증 섞인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진짜. 회의 다 틀어졌네. 호텔 예약은 어떻게 하고요?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목숨은 건졌으니까요. 승객들이 하나둘 짐을 챙겨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루카스 할덴이었습니다. 그는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지요. 잠깐. 기다려줘. 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루카스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뭐지? 김가온이요. 가온. 한국 이름이구나.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루카스 할 땐 이미 알겠지만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루카스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명함을 떨어뜨렸고 저는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한 일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거야. 나는 그 반대였고, 왜 그러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엔진에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을 태우려 했어요? 루카스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려웠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 회사, 에어 매그나는 지금 위기야. 경쟁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하지. 다음 주에 있을 이사회에서 내가 해임될 수도 있어. 그래서요? 그래서 나는 증명하고 싶었어. 내가 만든 엔진이 여전히 최고라는 걸. 사소한 결함 하나 때문에 비행을 취소하면 그건 약점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지.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소한 결함이요? 정비사 말로는 90% 이상 추락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알아. 나도 알아. 루카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 합리화했어. 아마 괜찮을 거야. 한 번쯤은 운이 따라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엔진왕이라 불렸어. 40년 동안 항공기술에 인생을 바쳤지. 하지만 오늘 나는 깨달았어. 내가 정말로 사랑한 건 엔진이 아니라 명예였다는 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13살이라고 했지? 네. 13살짜리 아이가 50대 어른보다 더 용기 있었어. 루카스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내 감각을 믿었어.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었는데 너는 주저하지 않았지. 나는 40년 경력의 기술자면서도 진실을 외면했어.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루카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과는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내를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짐을 챙기는 승객들, 불안한 얼굴로 전화하는 사람들,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저 사람들한테 해야죠. 그리고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앞으로 당신 비행기를 탈 모든 사람들한테도요. 루카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공항 보안 요원들이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루카스 할땐 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선임 요원이 말했습니다. 기록 위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루카스는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그가 출구로 걸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가온. 내 능력은 정말 놀라워.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 세상에는 내 같은 사람이 필요해. 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명예를 지키려다 모든 걸 잃었어. 너는 진실을 말하려다 모든 걸 구했지.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루카스가 사라진 뒤 저는 그가 준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루커스 홀던 마이너스 파운더 앤드 CEO AIRMAGNA 테크놀로지즈 더 퓨처 오브 에이비에이션 엔전즈 항공 엔진의 미래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래를 말하면서 정작 현재의 안전은 무시했던 사람. 가오나. 아빠가 다가오셨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제 능력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애들은 없는 건데 저만 있으니까 부끄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게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아빠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가오나 모든 재능은 쓰임새가 있어. 다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게이트로 돌아가는 통로를 걸으며 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비행기가 정비팀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1번 엔진은 여전히 분해되어 있었고 정비사들은 새 부품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비행기가 날았다면 저 정비사들은 잔해를 수습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 아찔한 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감각을 믿었고 말할 용기를 냈으니까요. 푸른색과 보라색이 뒤섞인 그 이상한 냄새. 그것은 단순한 후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기의 신호였고 생명을 지키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게이트에 도착하자 항공사 직원들이 승객들에게 재배정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온양? 한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공항 관리자께서 잠깐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옳았으니까요. 공항 관리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회색 책상 하나, 서류 가득한 캐비닛, 그리고 벽에 걸린 샤를드골 공항의 야경 사진. 책상 뒤에 앉은 여성이 일어나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 듀퐁, 이 터미널의 안전 책임자입니다. 그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앉으세요. 저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리는 저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가온 양, 오늘 당신이 한 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감각을 믿었고 용기를 냈지요. 덕분에 278명의 승객과 15명의 승무원 목숨을 구했습니다. 278명. 그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상한 냄새를 맡았을 뿐인데 정비팀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마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1번 엔진 연소실 내부 코팅이 43% 손상되었고 터빈 블레이드 3개의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이륙했다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륙 후 12분에서 15분 사이 고도 18,000피트에서 엔진이 완전히 정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서양 상공이었을 겁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조종사가 아무리 숙련되어도 단일 엔진 고장을 넘어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85%였습니다. 생존 확률은 그만하세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마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파일을 덮었습니다. 루카스 할 때는 현재 구금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록 위조, 안전 규정 위반 그리고 그녀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93명에 대한 미필적 고의 살인 미수 혐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는 처벌받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매우 무거운 형을 받게 될 겁니다. 에어 매그나도 심각한 타격을 받겠지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루카스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나약한 사람이었을까요? 가온 양. 마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능력. 후각 공감각이라고 했죠? 네. 그 능력으로 화학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냄새를 색깔로 보고 그 패턴으로 어떤 물질인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마리는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런 능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니.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나중에 항공 안전 분야에서 일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 같은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엄청난 자산이 될 겁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저 아직 중학생인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죠. 마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의 재능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리고 오늘 증명했듯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재능이에요. 저는 명함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설 때 마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온 양, 오늘 일은 언론에 공개될 겁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름은 익명 처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한 일은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마리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저희는 게이트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비행편이 배정되었습니다. 6시간 뒤 출발하는 다른 항공사 비행기였지요. 저희는 공항 카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오나,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저도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용감한 줄 몰랐어. 엄마는 솔직히 무서웠는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에서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잖아요. 그날 저녁 저희는 무사히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엔진이 완벽하게 점검된 비행기였지요. 이륙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공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이상한 냄새를 맡았던 순간, 루카스가 쓰러졌던 순간, 서류를 발견했던 순간, 진실을 외쳤던 순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능력은 저를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능력은 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감지하고 경고하고 막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 누군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주변의 향기들을 느꼈습니다. 깨끗한 공기 순환 장치의 투명한 민트빛, 기내식 준비실에서 풍기는 부드러운 크림빛, 새 좌석 가죽의 은은한 갈색빛,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위험한 색깔도 없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안전했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몸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아빠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안전하게 파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실의 향기는 언제나 저와 함께할 것이고 그 향기가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거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색과 분홍색이 뒤섞인 아름다운 하늘. 저는 그 색깔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가오나. 내가 옳았어. 계속 그렇게 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렇게 저의 첫 번째 모험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제 능력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될 테니까요. 진실의 향기를 따라서